아버지,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식탁 건너편에 앉아 계신 아버지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이른 아침, 거실에는 따뜻한 커피 향이 감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어딘가 멀어 보였다. 오늘 화요일인가?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하셨다. 하지만 오늘은 목요일이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화요일 같은 목요일이에요. 아버지는 여전히 헷갈려하는 듯했다. 예전에 아버지는 늘 정확한 사람이었다. 아침마다 신문을 펼쳐보며 날짜를 확인하시고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하셨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작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심해지는 모습을 보며 나와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아버지, 오늘 아침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이 없으셨다.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아버지? 그제야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다. 나 배고픈가? 나는 슬며시 손을 꼭 쥐었다. 아버지는 방금 전까지 아침을 드셨다. 하지만 불과 몇 분 전이 이를 기억하지 못하셨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치매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족의 삶에 스며든다는 것을. 아버지,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나는 거실 한쪽 책장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펼쳤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나와 동생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가리키셨다. 하지만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듯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버지, 이분은 어머니세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아이가 저예요.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드렸다. 그러자 아버지는 내 얼굴을 한참 쳐다보시더니 피식 웃으셨다. 그래, 우리 딸, 네가 많이 컸구나.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이미 어른이 되었고 아버지 곁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서연이에요. 기억하시죠? 나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아버지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어색한 웃음을 지으셨다. 그럼 기억하지, 내 딸 서연이.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흐릿한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불안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잊어가고 있다. 아버지의 기억이 흐려지는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다. 서연아, 이게 누구 사진이지? 아버지는 앨범을 넘기다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가장 친했던 작은아버지가 서 있었다. 나는 순간 망설였다. 아버지, 이분은 작은아버지세요. 아버지랑 어릴 때부터 친하셨잖아요. 아버지는 다시 사진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작은아버지, 글쎄, 어디서 본 얼굴 같긴 한데.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작은아버지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셨는데 이제는 얼굴조차 낯설어 하시다니. 이제 기억은 조각난 퍼즐 조각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엄마도 내 옆에서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았다. 엄마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여보, 병원에 다시 가보는 게 어때요? 엄마가 어렵게 입을 뗐다. 아버지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야. 나이 들면 다 이렇지 않나?
나는 차마 대꾸하지 못했다. 치매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우리 가족의 현실이 더욱 냉혹하게 다가올 것 같았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다. 아버지, 우리 한 번만 병원에 가봐요. 건강검진도 받을 겸.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설득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힘없이 웃으셨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그제야 엄마와 나는 눈을 마주쳤다. 이 작은 동의가 앞으로의 긴 여정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다. 병원의 긴 하루.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흰색 벽과 연한 파란색 의자가 늘어선 대기실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감돌았다. 아버지는 내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서연아, 우리는 왜 여기 온 거지? 아버지가 나직이 물으셨다. 나는 순간 머뭇거렸다. 그냥 건강검진이요. 아버지, 요즘 조금 피곤해 보이셔서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셨다. 하지만 엄마와 나는 손을 꼭 쥐고 있었다. 혹시나 예상했던 결과가 나올까봐. 잠시 후 간호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천천히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시작했다. 아버님, 오늘이 몇 년, 몇 월인지 아세요? 아버지는 이마를 찌푸리며 한참 생각했다. 2018년 3월쯤 되나?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은 2024년 7월이었다. 의사는 몇 가지 더 질문을 했지만 아버지는 대부분 대답을 못하셨다. 한때 수십 년을 정확한 시간에 맞춰 생활하시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날짜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다. 검사가 끝난 뒤 의사는 조용히 진단 결과를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초기 알츠하이머로 보입니다. 기억력 저하가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엄마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약을 복용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들의 지지와 이해입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완치는 어렵다. 나는 의식적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아버지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엄마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계셨고 나는 핸들을 꼭 쥔 채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렸다. 서연아, 아버지가 나지막이 부르셨다. 나는 백미러를 통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응, 아버지. 아버지는 한참 망설이시는 듯하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 자신이 낯설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도 숨을 멈춘 듯 가만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요즘 기억이 자꾸 끊겨. 어떤 날은 아침을 먹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 내 엄마를 보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어딘가 낯설어.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병원에서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듣지는 못했지만 대충 짐작은 가. 나는 핸들을 꼭 쥐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괜찮아요, 아버지.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 같았고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하기엔 내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아버지. 엄마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힘없이 웃으셨다. 솔직히 무섭다. 내가 나를 잃어버릴까 봐. 엄마의 손이 살짝 떨렸다. 나는 꾹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우리가 곁에 있어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아버지는 내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같은 생각을 했다. 치매라는 병은 기억을 지워가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까지 지울 수는 없을 거야. 그렇게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우리 가족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아버지의 병이 확진된 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다. 서연아,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아버지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계셨다. 싱크대에는 미지근해진 커피가 놓여 있었고 냉장고 문은 반쯤 열린 채였다. 아버지, 혹시 커피 데우시려던 거 아니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랬던 것 같구나.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 넘겼지만 이제는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방으로 가시거나 전자레인지를 돌려놓고 잊어버리시는 일이 잦아졌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 아무래도 메모지를 집안 곳곳에 붙여야겠어. 그날 저녁 엄마와 나는 포스트잇을 사와서 집안 곳곳에 붙였다. 냉장고 문을 닫으세요. 커피를 데울 때 전자레인지를 확인하세요. 외출 전 지갑과 핸드폰을 챙기세요. 처음엔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듯했다. 아버지는 메모를 보며 행동을 다시 점검하셨고 가끔씩 이거 참 편리하네 라며 웃기도 하셨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서연아, 아버지가 안 보이셔.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분명 방에 계셨는데 갑자기 나가셨나 봐. 우리는 급히 신발장으로 달려갔다. 아버지의 슬리퍼가 사라져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나, 모르겠어. 집에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잃은 것 같구나.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버지, 주위에 보이는 건 뭐예요? 큰 나무가 있고 빨간 간판이 보이는데 나는 곧바로 밖으로 뛰어나갔다. 엄마도 초조한 표정으로 따라오셨다. 그때 모퉁이를 돌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아버지, 나는 달려가 아버지를 붙잡았다. 아버지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다. 서연아, 네가 왜 여기 있니?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차오르는 걸 겨우 참았다. 아버지가 길을 잃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가 길을 잃고 돌아온 그날 밤, 엄마와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주 앉았다. 이제 진짜 조치를 해야겠어.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우연에 맡길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몇 가지 대책을 세웠다. 1. 아버지의 옷에 이름표와 연락처를 적은 태그를 달기. 2.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구입해 항상 차고 다니시도록 하기. 3. 집문에 알람 장치를 설치해 몰래 나가시는 걸 방지하기. 4. 주변 상점과 이웃들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알려 만약을 대비하기. 다음 날, 우리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아버지의 상의 안쪽에는 작은 천조각에 김진수, 67세, 치매 초기, 가족 연락처라고 적어 꿰매 넣었다. 혹시나 아버지가 또 길을 잃으시면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는 생각보다 착용을 거부하셨다. 이거 꼭 차야 해? 아버지는 불편하다는 듯 손목을 만지셨다. 아버지,
이거 건강관리도 해주고 심박수도 체크해줘요. 멋있죠? 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도 거들었다. 이거 요즘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차잖아.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해볼까. 작은 승리였다. 그리고 또 하나, 집문에 경보 장치를 설치했다. 아버지가 새벽에 조용히 나가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문이 열리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해두었다. 아버지는 불만스러워하셨지만 이거 좀 지나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라고 엄마는 나지막이 말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아버지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주무시는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아버지의 기억이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아버지를 절대 잃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기억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거울을 보며 한참을 서 계셨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며 이마를 찌푸렸다. 저기 있는 사람이 나 맞니?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지시는 걸까? 네, 아버지. 거울 속에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아버지는 자신마저도 잊어가고 계셨다. 그날 저녁, 엄마와 나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도움을 받을 곳을 찾아봐야 해요. 엄마, 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가족을 위한 치매 지원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기로 했다. 낯선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맡겨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방문을 조용히 열어보았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다. 아버지, 주무세요? 조용히 속삭이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다. 그리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아, 나는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나는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의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아버지를 사랑해야 했다.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어느 날 저녁, 엄마는 부엌에서 조용히 울고 계셨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엄마의 어깨를 감쌌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그냥 가끔 너무 힘들어서 그래. 엄마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쌓이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었지만 점점 더 낯설어지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은 엄마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아버지는 점점 우리를 잊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다시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아버지를 챙기셨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엄마의 마음속 슬픔은 감춰질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고 때때로 우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다. 어느 날 엄마가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아버지가 거실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햇살이 참 따뜻하네.
어릴 때 우리 아버지도 이런 햇살 아래서 나를 안아주곤 했어. 나는 순간 놀랐다. 오랜만에 듣는 아버지의 선명한 기억이었다. 정말요? 할아버지께서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다. 그래, 그때는 참 좋았지. 그런데, 서연아,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물었다. 너는 누구니? 그 순간, 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지의 딸이에요. 서연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의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말수가 줄어들고 걷는 것도 어려워졌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셨다. 서연아, 나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너무 오랜만에 내 이름을 또렷이 부르셨다. 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 딸을 어떻게 잊겠어? 그 순간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오랜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기억은 사라질지라도 사랑은 끝까지 남아있음을 믿으며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우리 가족의 삶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엄마와 나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점점 많은 것을 잊어가지만 나의 가족들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엄마와 나는 노트를 부여잡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기억을 잃어갔지만 우리를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끝까지 남아있었다. 나는 다짐했다. 언젠가 나에게도 같은 일이 찾아오더라도 내 가족이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겠다고. 여기서 우리는 치매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극복해야 할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고통과 혼란을 조사하고 깊이 있게 묘사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꽃피는 사랑과 이해도 다루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치매가 가져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 간의 따뜻한 관계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지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결국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사랑하고 매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